이번 시간에는 금속재 창호기능사 시험에 필요한 공구 목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공구가 거기에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죠.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은 제작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부품만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, 만들 때 필요한 공구들은 개인적으로 다 지참을 해서 가시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께 다 있어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마땅치가 않아서 학원에서 좀 대여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하여튼 뭐 대여를 쓰시든 뭐 개인적인 준비를 하시든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고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구만 꼭 필요한 겁니다, 이런 뜻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우리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같은 걸 써서 좀 이렇게 만들 것을 좀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타 교육기관에서는 그라인더가 아니라 뭐 톱으로 자르는 데도 있고 뭐 가위로 자르는 데도 있고 뭐 벤치로 뜯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구들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는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장도 작업법을 가능하면 입어주시고,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. 시험장에서는 공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개인 거를 지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공구가 필요한지 실제 실물을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요, 어떤 공구들이 필요한지를 실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각도 절단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? 뭐 가장 중요한 공구가 되겠습니다. 아무리 만드는 실력이 뛰어나시더라도 각도 절단기에 각이 안 만든다든지 한다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구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내게 각이 잘 맞는지, 90도가 잘 맞는지, 45도가 잘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.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. 참고로 이 각도 절단기는 우리 시험에서는요 10인치짜리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10인치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이거보다 큰 건 관계가 없지만 최소 날 크기가 10인치 이상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. 자,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안전 카바 보이시죠? 자, 우리 시험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각도 절단기에서 이 안전 카바가 부착이 돼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 이게 없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제품은 어떤 절단기를 쓰는 관계는 없습니다. 뭐 좀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약간 고가이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다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다른 제품도 일단 관계는 없어요. 자, 그런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뒤판 지지대 보이시죠? 그렇죠? 요 지지대가 이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좀 높아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루미늄을 틀을 만들 때 세워서 자르기 때문에요. 이 뒷판 지대가 높지 않으면 지탱이 안 됩니다. 뒤로 제껴져 버린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정확하게 각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가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. 만약에 여러분들 제품이 요런 식으로 여기 좀 없다고 가정 요렇게 너무 낮는데요. 그럼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면요. 뭐 또 새 제품을 사기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MDF 판 있죠. MDF 판 두께는 한 9mm 정도로 하셔가지고 길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요. 뒤에다가 붙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딱 붙여 놓으시면은 이게 지탱이 잘 되거든요. 참고로 높이는 한 90mm 정도 높이로 하시면 돼요. 그거보다 높아 버리면 또 날이 안 내려가니까 대략 한 90 정도 높이로 하셔가지고 뒤에다 부착을 할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요게 좀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집진기라는 게 있죠. 요거 있죠. 먼지 나오는데 요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 꽂아서 쓰시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. 우리 시험지에 뭐 얘가 없으면 감점이에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. 뭐 거푸집은 이게 없으면 감점 이런 게 있지만 금속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은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없다 그러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. 하여튼
뒷판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그럼 또 다음 공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공구는요, 드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드릴도 또 한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은 첫 번째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. 좀 뭐 금방 방정되고 이런 거 말고요. 꼭 뭐 브레인 듣는 제품을 안 쓰시더라도 조금 힘이 좋은 거를 쓰시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임팩 드릴인데요. 꼭 임팩을 안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. 일반 그냥 전동 드릴을 쓰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.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갈아 끼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아 끼면서 필요한 것들을 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. 우리 사무직만 하신 분들 사실 그것도 어렵죠. 이거 갈아 끼는 것도 어렵고. 그런다면은 우리가 드릴을 딱 3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은 중간에 뭘 갈아 낄 필요가 없어요. 하나는 십자 드라이버 꽂아 놓으시고, 하나는 3.5mm짜리 철 길이를 껴 놓고, 나머지 하나는 한 9에서 10mm짜리 철 길이를 껴 놓으시면 딱 그 3가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3개 준비하시고요. 아닌 분들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그라인더입니다. 선생님, 그 큐넷에 보니까 그라인더라는 거는 목록이 없는데 이거 왜 갖고 가는 겁니까? 자, 금속재 창호는 만드는 법에 따라서 필요한 공구가 달라요.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라인더를 써서 만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, 어떤 분들은 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 가위로 자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서 공구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라인더로 설명을 드릴 건데, 참고로 그라인더는 4인치 이상짜리를 쓰시는 게 좋고요. 날이 그거보다 작으면 또 불편해지는 거고,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바입니다. 카바.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카바 떼어놓죠. 그렇죠? 하지만 시험에서는 카바가 없으면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카바를 써서 활용을 하시고요. 날 두께는 1mm 정도까지를 끼우시면 돼요. 그거보다 두꺼우면 또 작업이 불편하니까 한 1mm 정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. 자, 나머지는요, 이제 잡동사니 공구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. 자,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길이가 필요하겠죠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 길이 같은 게 필요합니다. 요 놈이 65mm짜리고 요게 지금 100mm짜리 정도가 되는 건데, 뭐 100mm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작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같이 좀 준비해 주실 게 이 자석이 있죠. 자화기. 그쵸? 이렇게 끼워서 쓴다는 거 아실 거예요. 요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작업이 좀 편리합니다. 나사봇이 계속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. 그러니까 자화기를 꼭 껴서 활용을 하시고, 하여튼 둘 중에 하나, 둘 다 있으면 뭐 더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 길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. 자, 요 놈 보시는 게 요 놈이 지금 3.5mm짜리예요. 3mm는 조금 얇고 4mm는 좀 두껍습니다. 그래서 한 3.5mm짜리 쓰시는데, 또 쓰시다가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부러지면 낭패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2개 정도를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, 자, 보시는 얘가 10mm짜리입니다. 9mm도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저는 보통 10mm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큰 구멍 같은 거를 쓸 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안 쓰게 될 수도 있지만 일반 그냥 도라이바도 하나 필요합니다.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성을 해 놓으시고요, 창문에 수직 같은 거 맞추실 때 호차를 약간 조절을 하면서 맞추는 거에 생기거든요. 그럼 그때 우리가 전동드릴 쓰면은 확확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도라이바를 가지고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칼이 필요하죠. 그렇죠? 모해야라는 걸 끼우지 않습니까? 그럼 모해야를 우리가 자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가위라든지 칼은 반드시 뭔가 절단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꼭 있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저는 펜을 2개 정도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요 놈은요, 여러분들 보드마카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표시를 한 다음에 알루미늄에다가 뭘 표시를 하고 닦아서 지울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.
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지 말고 뭐 여기가 상단이다, 여기가 방이다, 바깥쪽이다 이런 것들을 얘를 통해서 일단 메모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싹 다 닦아버리면 깨끗하게 작업이 되겠죠. 자,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뾰족한 펜이 좀 필요합니다. 끝이 좀 뾰족해서 정확하게 글 수 있는 뭔가 이런 펜들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볼펜이 됐든 매직이 됐든 뭐가 됐든 끝부분이 좀 뾰족뾰족한 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 또 나머지 공부를 좀 봐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계산기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공식 계산을 할 때 암산하시면 큰일 나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계산기를 정확하게 누르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누르시면 안 됩니다. 적어도 두세 번 정도씩은 눌러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당연히 줄자가 필요하시겠죠. 그쵸? 줄자, 한 2m 정도짜리만 돼도 되는 거니까, 줄자 하나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, 자,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우리 뭐 조금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,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, 우리가 뭐 각도 절단기를 쓴다든지 그라인더 같은 거를 자르다 보면 눈에 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대비하셔가지고 하나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, 자, 그 다음에 송곳도 있으면 좋습니다. 자, 금속재 창호는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펜을 쓰더라도 끝이 뾰족한 펜을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송곳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자를 자리를 긁어내고 자르고 한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송곳도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각자가 필요합니다. 각자가 없으면 각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라내기가 좀 힘들어요. 뭐 처음에는 한쪽은 그냥 45도를 자르겠지만 반대편 45도를 자를 때는 꼭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연귀자라고 부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자,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무망치도 좀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고무망치는 여러분들 창틀 같은 거 조립할 때 좀 뭐가 잘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톡톡 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고무망치도 하나가 있으면 좀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 롱로우즈가 하나 있어야 돼요. 일반 벤치 아니죠, 여러분들. 끝이 길다란, 주둥이가 길다란 롱로우즈가 하나가 있으셔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그라인더 잘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다 그라인더로 자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대부분은 이 롱노즐을 가지고 우리가 알루미늄을 뜯어내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. 자, 그럼 줄이 필요합니다. 줄.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야스리가 필요하죠. 야스리도요, 조금 종류별로 있는 게 좋아요. 꼭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첫 번째로는 좀 넓은 게 필요합니다. 이 면이 좀 넓은 놈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조금 면이 작은 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. 최소 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고, 여러분들 이 줄, 뭐 속된 말 야스리를 구입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. 뭐 잘못 사면 요만한 거 사오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 갖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고 좀 긴 걸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분들 화면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. 길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길이를. 대략 손잡이까지 포함하면 30cm 이상은 되셔야 될 거라는 뜻입니다.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좀 있으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시겠다. 자, 일단 여기까지가 좀 필수적인 내용이고요. 자, 한 가지를 더 조금 추천을 드린다면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,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구멍을 배수구를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배수구를 뚫어주는 집게입니다. 집게. 그래서 요게 있으면 조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구멍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이 집게가 없으면은 드릴로 그냥 뚫으셔도 되는 거니까 편리한 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, 하나 조심할 거는 우리 시험지에 보시면은 요 집게에 대한 높이 6에서 8mm, 폭도 나와 있죠. 10에서 20mm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집게가 있다면
반드시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공고 목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금속재 창호기능사 시험에서 필요한 공고 목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얘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. 얘네들 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공고들은 더 가져가셔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.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온 공고 중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공고는 뭐겠습니까? 내가 만들어가는 공고가 있을 수 있겠죠. 그걸 지그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홈파기 작업 같은 걸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직접 만들었다. 이런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. 기성품만 쓸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. 그렇게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공고 준비 잘 하셔서 기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주세요. 각이 잘 맞는지. 학원에서 공부를 대여해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학원에서 그런 걸 다 손을 봐서 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갖고 가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금속재 창호기능사 공고 목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은 우리 독학하기 용품 금속재 창호기능사 독학하기 용품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